재밌지 않아. 아니 미안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열아 한 번만 들어가는데요. 네? 아니. 네, 소리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 역시 진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대자 순호가 관심 있어해. 내가 좀 줄게. 현우로 들어가. 아니 내가 왜 들어? 아니 이거 좋다고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네. 땡큐. 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언더 그러는데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부에서 벗으시죠. 외부요? 네. 내부 말고 내부. 아 실내는 쓰고 바깥은 벗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좋아. 반대가 자, 앞서까지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일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증명 과정이 있을 텐데 뭐 1학년 때는 증명 과정 잘 안 나오니까 결과만 놓고 그냥 외웁시다. 그렇죠? 결과만 놓고 외웁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1. 등압 조건. 네? 이렇게 됩니다. W는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외웁시다. 알겠죠?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외우자. 그렇죠? 증명 과정이 있어요. 증명 과정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안 나오니까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저 그거는 개관점인 거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요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 연력학에서 관심의 대상이 누구죠? 연력학에서 관심의 대상은 누구예요? 개. 항상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연력학의 모든 것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바로 항상 항상 시스템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건 항상 시스템 건데 그게 어떤 수리적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게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 2를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를 띄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학에서 화학의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이대 표현과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대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이렇게 부호의 표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W는 화학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연력학의 서라운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에서 정하는 일의 표현은 서라운딩을 기준으로 일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화학 연력학에서는 시스템을 토대로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연력학을 배우면 일을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화학 시간에 일을 배우면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언급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선 꼭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좀 나이. 나. 자, 예를 들어 자, 외부 압력이 뭐 계속 일정했다고 칩시다. 이때 V1이
처음 부피입니다. 근데 얘가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그 외부 압력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요거의 나중 부피가 됐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V1하고 V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V2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 부피의 변화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변화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부호가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크냐면 크기가 어디가 더 크냐면 V1이 더 크단 말이지. 그럼 작은 것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이때 부피 변화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W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PEX 델타 V인데 보시다시피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 부피 변화가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 있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0보다 크네.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 일 함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저 시스템이 일을 어떻게 했다? 일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해석이 이게 일관되게 말이 맞으려면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려면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물리학에서하고의 그 대상이 달라지면서 이 부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차이를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등압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압력이 항상 같을 리는 없죠.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땐 변압 과정이라고 합시다. 압력이 자꾸 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dW는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미분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속 일정하면 요 값이 일정하니까 그 변화량으로 바로 일의 거시적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이 순간순간 변하게 압력이 순간순간 변하면 미시 부피 변화에 대해서 미시 일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1학년 때는 요 식을 직접 이용하는 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다. 아니 불 들어왔죠? 네. 네. 아 이런 참 리시버를 안 넣네. 참. 아니 소리는 녹음이 되는데 리시버가 없으면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로 음질이 딱 좋아지거든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 뭐야 다시 한번 이 소리 들어가나? 아 리시버 아 진짜 소리 들어가는지 한번 해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아 진짜 이 리시버가 있어야 소리가 깨끗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이게 리시버 없으면 그냥 여기 소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깨끗하긴 하죠. 네. 자, 그래서 1 했죠. 이거 됐고.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여기 씹을게요. 해주나이? 짜잔, 짜자잔, 짜자잔. 자, 그 다음은 1.5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물리학적인 정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과 에너지가 같지는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서울대를 갈 능력이 있어. 와, 서울대를 가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너무 피부로 와요? 너무 피부로 와요? 네. 뭐 하여튼 그래. 좋아.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하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하면 거꾸로죠. 그러면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논평을 하시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을 해서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훅 해서 욱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건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됐죠? 그래서 에너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 수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받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heat 유역일 해보자. 자, 우리말 번역은 열. 그럼 열의 정의가 뭐냐? 열의 정의가 뭐야? 열의 정의가 뭐야? 정답! 역시 대단합니다. 야, 열의 정의가 뭐냐? 바로 일 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 아니, 길게 쓸까? 변화시키는 모든 것. 요걸 히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히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니까 요 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일 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증명 못한다?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열이 존재하고 안 하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일이 아니어도 에너지가 변하네? 라는 걸 사람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칭해서 그냥 열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라서 저 열이 있냐 없냐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온도 차이가 관찰됩니다. 항상은 아니고 때로는 좀 그렇긴 해서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 하면 우리가 뭐 뜨끈뜨끈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다 뭐 온도 차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히트는 항상 chaotic motion을 유도하게 됩니다. chaotic motion을 유도한다. 자,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뭐 무질서 운동. 무질서 운동. 자, 저 무질서 운동을 조금 물리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움직임을 무질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자유로운. 자유로운은 뭐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동아리 시간에는 뭐예요? 농사요? KFC라고요? 뭐? 그러니까 너 농사 짓는 동아리에 써담이야. 농사를 짓는다고요? 저기 창원과학고에 가면 그 동아리 무슨 활동부가 있는지 아세요? 창원과학고에 가면요. 나도 세상 살다 처음 들어봤는데 양봉부가 있어요. 양봉부. 양궁이 아니라 양궁. 양궁 말고 이거 말고요. 이게 양봉. 예, 벌 키우는 동아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벌통을 진짜 놓고요. 그 벌통에서 벌 키워가지고는 꿀 따고 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꿀 따서 진짜 먹고 한대요, 진짜로. 예, 그런 동아리가 있대요. 아니, 뭐 감자 고구마는 다 크게 팀플 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던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 양봉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낭만적이. 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서 요즘 꿀벌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꿀벌 되게 적어졌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학교 동아리에도 뭐 쇼킹한 게 있나 해가지고. 원래 연구에 있어요. 벌레 연구회가 있다고요? 저는 동아리가 아니죠. 쇼핑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동아리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chaotic motion, 이 chaotic motion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무게 중심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불변인 움직임. 그걸 무질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아까 1에서 어떤 모션이 있었죠? 1에서? 아까는 organized 모션이 있었죠?
그 오거나이즈드 모션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질량을 갖는 어떤 덩어리가 이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게 그 오거나이즈드 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거나이즈드 모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케이오틱 모션은 뭐라고? 무게중심이 변치 않는 움직임을 케이오틱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뭐 사방팔방에 무질서한 움직임인 건데 그거를 우리의 이제 뭐 물리학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 히터. 이때 히터를 올려가지고 400도까지 가열을 했다고 치자. 히터가 400도다. 이때 물이 이제 처음에는 25도씨였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온도 차이가 관찰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서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는 여기서 물이니까 요놈이 10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 얘가 부글부글 하는 걸 부글부글 하는 걸 우리는 관찰하게 될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때 부글부글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글부글이니까 당연히 뭐냐고요? 당연히 움직임이잖아요. 아니, 부글부글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글부글은 당연히 움직임인데 보시다시피 짜잔, 무게 중심 어때? 변해 안 변해? 그대로잖아. 이런 걸 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뭔가가 이동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뭔가가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여기서 여기 이동한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 열이 눈에 어떻게 보여?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뭔가를 뭐라고 하자? 열이라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뭔가가 이동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 건데 그 변화가 무게중심이 그대로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그리고 온도 차이가 날 때 이동하는 뭔가, 걔를 열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우리 오빠 이름이 뭐죠? 오빠 이름 저 현욱이. 뒤에 오빠 이름은요? 저 이재백이요. 재백이요? 이름이 멋있는데. 이재백이요? 이거 재백. 이재백. 오늘 재백이. 그 앞에는 현욱이고요. 현욱이 재백이. 그렇구나. 난 저기 그거 백제의 계백 장군인 줄 알았어요. 이계백, 재백 이래서 뭐. 그래요? 재백. 그래? 좋아. 재백이. 좋아. 좋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게 열이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다 저것저것 지운다. 짜잔. 딱 이 상황인데 여기다가 특별한 기계장치를 조금 더 만들어 붙일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특별한 기계장치가 뭐냐? 여기다가 짜잔 여기다가 피스톤을 만들어 붙일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피스톤을 만들어 붙이고 여기다가 뭘 올릴까? 무게추를 올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온도가 100도씩이 되고 부글부글까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 부글부글이 나중에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짜잔 요렇게 무게추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추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무게중심이 일정의 변해. 얘 입장에서는 변한 거네. 맞아요? 무게중심이 변한 움직이면 무슨 에너지예요? 일이죠. 일. 이건 일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는 열이라고 한 건데 그 열이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열을 받아 이렇게 장치를 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열을 받아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에너지의 정의가 뭐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여기 잘 봐. 아까도 얘기했지? 서울대를 가는 것과 서울대를 가는 능력 있는 건 다른 거라고 했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서울대를 못 갈 수 있지. 열을 받았어도 이 장치가 없으면 일해 못해. 못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열을 받았을 때 이 장치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 역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알겠어요? 장치가 있으면 일을 하는 거고요. 장치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게 능력이지. 뭐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열의 정의를 뭐라고 하는 거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럼 그게 맨날 일이 되겠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겠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걸 통칭하여 열이라고 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적으로 일, 열, 에너지에 대한 정의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76페이지 넘어가서 1.8 한번 보실까요? 1.8 자 있습니다. 좋은다. 1.8? 1.8? 1.8 발열, 흡열 1.8 자 1.8 자 이거 줄게요. 준다. 자 1.8의 제목은 열의 출입. 자 출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들락날락 하는 걸 출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첫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엑소서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엑소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엑소라는 뜻이 항상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막 그리스 어근으로 알고 있는데 라틴어 어근인지 그리스 어근이 하여튼 뭐 밖으로. 그 다음에 써는 뭐예요? 써. 이건 항상 열. 알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보면 열이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된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됐기 때문에 Q 서라운딩 Q 시스템 이건 값이 얼마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되었다면 시스템 입장에서 열량은 짜잔 감소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그러면 서라운딩은 열을 내어놓게 된 거예요? 열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열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Q 서라운딩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 알아두면 좋은 관계는 바로 에너지 보존이라는 관계인데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관계는 바로바로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 한 걸 Q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값이 얼마일까요? 0. 요걸 에너지 보존의 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Q 유니버스가 0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냥 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 표현은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렇지. 열이 없다가 아니고요. 자, 열의 원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열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뭐라고 쓰는 거라고요? 그걸 열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열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Q 유니버스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두 개를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음수면 나머지 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3 열을 받아들인 서라운딩은 온도가 보통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1 인간이 측정하는 온도 변화는 자, 잘 봐요. 내가 어떤 온도를 측정했어요. 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온도는요. 그 온도 변화는 시스템의 온도 변화예요?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예요? 인간이 측정하는 모든 온도 변화는 시스템의 온도 변화예요?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예요? 인간이 측정하는 온도 변화는 반드시 서라운딩의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시스템이 있어요? 서라운딩이 있어요? 사람은 서라운딩이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변화만 알 수 있어요. 시스템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화학에서 시스템을 보통 반응 자체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념화된 반응 자체를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그 개념화된 반응에 접근을 해서 그 개념화된 반응 자체를 사람이 감각적으로 그 변화를 알아낼 수 있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각으로 인지하는 건 전부 다 서라운딩의 변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을 받아들이고 나면 서라운딩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열 반응이면 보통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차가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뜨거워진다고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쓰죠. 발열 반응이면 뜨끈뜨끈해진다 이런 말을 쓰죠. 이때 재밌는 건 발열의 주어가 뭐예요? 발열의 주어. 누가 발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발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표현 안에 주어가 두 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복문이에요. 알겠어요? 단문이 아니고 복문이에요. 알겠죠? 조건문도 아니고 조건문은 조건문인데 앞에 주어하고 뒤에 주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쓰면 명백하거든요. 영어로 쓰면 명백한데 이게 이제 한글로 쓰면 그런 논리 구조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발열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스템이. 뜨끈뜨끈은 누가 뜨끈뜨끈? 서라운딩이.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엔도서믹이라는 게 있겠죠? 엔도서믹. 자, 엔도의 뜻은 뭐냐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서믹은 당연히 또 열일 거고요.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죠? 흡열. 그럼 이 흡열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아까 얘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럼 아까하고 정확하게 부호를 반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의가 다 똑같고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니까 Q 시스템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Q 시스템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 그리고 Q 서라운딩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그리고 Q 서라운딩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 그래서 서라운딩은 온도가 그래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시스템의 온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시스템의 온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나는 뭐만 알 수 있다고요? 나는 서라운딩의 변화만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값이 올랐다는 것만 내가 아는 거지 실제 거기서 총알 날아가서 누가 총 머리에 맞아서 대가리 터지고 그걸 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흡열 반응에서건 발열 반응에서건 시스템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측정할 수가 없어. 근데 서라운딩의 변화로부터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짐작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78페이지. 지운다. 지운다. 자, 지우자. 자, 7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영어로 뭐다? 영어로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자,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 알겠죠? 저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물론 연력학 제0법칙도 있긴 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건 뭘까요? 네. 연력학 제1법칙은 별거 아닌데 뭐 이거예요. 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 그야말로 뭐 공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온도가 같고 또 다른 대상의 온도가 같으면 뭐 다른 것들도 온도가 같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뭐 어떤 교과서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영법칙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급은 안 하는데 뭐 굳이 찾아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했나라고 할 수 있나. 뭐 여하튼.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알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할 것, 아까 살짝 언급했던 인터널 에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인터널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내부 에너지. 자, 이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1. 어떤 대상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요. 그런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있으면 걔네들을 다 스칼라니까 어떻게 하면 전체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더하면 전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 대상은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설마 연애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상은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바로 시스템 아니면 서라운딩이겠죠. 알겠죠? 근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 누구 거고요? 특별한 언급 없으면 시스템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 화학 에너지가 또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성분이고요. 또 하나가 핵 에너지가 또 내부 구성 에너지의 또 하나의 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저렇게 따지면 저거 말고 또 다른 에너지 형태 있어 없어요? 생각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또 있어 없어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이제 뭐 아무도 저게 다지 뭐 저거 말고 더 있어요? 뭐 저게 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더한 걸 그냥 내부 에너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만약에 막 핵폭탄이야, 막 뭐 핵융합이야, 막 그런 거, 뭐 그런 거 되면 어제 또 내가 그 미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미국 드라마. 헤일로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이거 게임인데. 이게 원래 게임 원작인데 게임 원작이 이게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초 울트라 슈퍼 대박을 쳤던 게임이에요. 그리고 시즌 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드라마로 만든 거지. 근데 제작자가 누구다?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자예요. 총 제작비는 1조 정도. 총 제작비 1조여서 시즌 몇 가지 만드냐? 어마무시한 영화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재미는 파친코가 재밌어요. 파친코 본 사람.
파친코. 아, 파친코 안 봤어요? 전 애플 TV랑 봐서요. 파친코 진짜 재밌어요. 이거 내가 좀 자연과학하고 딱히 관계가 없어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꼭 봐야 돼요. 그죠? 그냥 엄청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이거 무협 아니에요 무협? 아니, 무협이냐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거 보자,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관계 있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게 대략 제작비가 대략 들어간 거니까 봐줘야죠. 근데 솔직히 아주 재밌진 않았어요. 그냥 볼만은 한데 아주 왜냐면 사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미국 게 재밌어요, 한국 게 재밌어요. 미국 게 재밌다고요? 미국 게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한국 게 훨씬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때는 바야흐로 2500년대예요. 2500년대면 엄청난 초미래죠. 여기서 이제 전 세계 통합 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전 세계 통합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 자원 채취 때문에 전 우주 행성에 식민지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캔다? 뭐가 중요하다? 중수소가 중요해. 중수소가 중요해. 왜 중수소가 중요하죠? 이게 핵융합의 중요한 원소거든요. 중수소가 없으면 핵융합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핵융합이 잘 되거든. 그래서 중수소 가지고 막 핵융합 하는 데가 태양이잖아. 그래서 이제 인공 핵융합 기술이 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시대인 거지. 2500년대니까. 그래서 이게 미래의 석유 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채취하려고 인류가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채취하는 거야. 근데 누가 있어? 외계인이 있어. 이 외계인하고 막 싸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외계인이 당연히 말랑말랑한 애들이겠어요? 엄청 무서운 애들이겠어요? 엄청 무서운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엄청 무서운 애들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무서운 애들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특수 군인을 만들어. 특수 강화 군인을 만들어. 그래서 2500년대에 전 인류의 과학 기술을 갈아 넣은 군인을 만들어. 그러니까 초 울트라 슈퍼 군인들이야. 한 명 한 명이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많지도 않아. 딱 4명밖에 없어. 전 우주에 4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신체가 강화돼 있고 생명공학 기술로 강화돼 있고 첨단 장비를 두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이 군인 한 명을 상대하려면 그 해병대 한 군단이 필요해. 정말이야.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외계인이랑 싸워. 자, 이거 뭐 재밌지? 재미없어? 근데 재밌는 건 이 특수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장비 있지. 그거 어디서 만든 게? 이게 설정이 영화에 설정이 있을 거 아니야. 영화 설정상 이 헤일로라고 하는 영화 설정상 이게 뭐냐면 전 지구 통합 정부인 거야. 통합 정부인데 이때 이 설정상 이 특수한 이제 초 울트라 슈퍼 군인들의 장비 나 어디서 만들게? 경기도 수원에서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영화 설정상 그렇게 나와요. 자, 이거 누가 만든 영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는 좀 약간 낯간지럽잖아요. 뭐 경기도 수원에 뭐 삼성이 있어서 그런가? 뭐 약간 경기도 수원에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공장이잖아. 삼성전자 공장 경기도 수원. 뭐 그래서 그런가? 뭐 이렇게 약간 낯간지럽지만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일로의 주인공이 2명이 나오고 2명? 한 명이 초울트라 슈퍼 군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고요. 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예요. 네, 청소년 한국 여자애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여자애하고 여기 군인 한 명하고 둘이서 이제 개고생하는 얘기예요.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개고생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중수소를 가져다가 핵 반응을 시키는 게 관심이 있다면 그 또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네. 어제 내가 영화를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오징어 게임만큼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맞죠. 재밌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게 뭐지? 좀비. 무서워요. 재밌어요. 아니 그리 무섭지는. 그런 거 보고 싶은데. 팔 잘리고 피 튀고 이런 거 별로 안, 내장 찢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재밌는데. 그게 좀비니까요. 좀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핵반응, 화학반응, 역학적 에너지 등등등인데 이게 재밌는 게 1. 각 영역 땅 에너지가 서로 거의 독립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 1. 저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대략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스케일이 억수로 커봐야 10의 1승 kJ per mol.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의 1승 kJ per mol. 역학적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역학적 에너지로 사람 죽을 수 있죠. 네. 겨우 역학적 에너지로 사람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에너지로 바꿔봐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총알 한 발로도 사람이 죽죠. 그 총알 하나의 운동 에너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70줄 정도 돼요. 70줄. 즉 70줄로도요 사람이 죽어요. 알겠죠? 70줄이요. 70줄. 총알이 이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움직이는 속도가 음속 정도거든요. 그럼 걔 몇 그램 있을까? 몇 그램에다가 거기에 음속 곱하면은 운동 에너지 나올 거 아니야. 그 계산하면 대략 70줄 정도 나와요. 겨우 그 정도로도 사람이 죽죠?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해봐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겨우 해봐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이 분자 관점에서 분자 무엇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화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분자들의 무슨 상호작용 에너지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분자 간 인력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자 간 인력에 해당한다는 게 예를 들어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수소결합이요. 뭐 분산력이요. 이런 거요. 그런 게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갱이들의 역학적 에너지와 관계된 건데 그게 화학에서는 뭐 수소결합이네 분산력이네 뭐 반데르발스 인력이네 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끼케 이 정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수소결합으로도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수소결합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결합을 이용한 거대 기계장치를 뭐라고 해요? 수소결합을 이용한 거대 기계장치를 증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증기기관 알죠? 그 증기기관으로도 이따만 쇳덩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봐야 에너지 이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봐야 이거 에너지 거라고. 근데 여기서 화학 에너지 그 화학 에너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10의 제곱에서 10의 3승 kJ per mol 이 정도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뜻하는 거죠. 그게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원자 사이 화학 결합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유 결합, 뭐 이온 결합, 뭐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있죠? 그런 거 에너지로 따지면 이 정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에 비해서 화학 결합 에너지는 큰 에너지예요, 작은 에너지예요? 큰 에너지예요.
이 화학 결합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쟁에 사용하는 물질이 뭐예요? 그게 폭약이잖아요. 폭탄. 여러분 핵폭탄이 아니어도요. 그냥 공유결합 등을 이용하는 이온결합 등을 이용하는 화학결합을 이용한 폭탄을 터뜨렸을 때 센텀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폭탄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어요? 핵폭탄 필요 없어. 그냥 사실 알겠어요? 핵폭탄 필요 없어서 그냥 화학 에너지로도 불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스케일이 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저기에 있는 핵 에너지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즉 핵융합이다 핵분열이다 할 때 그 에너지 그게 10의 8승 kJ/몰 정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영역당 에너지가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핵융합이다 핵폭탄을 핵융합이다 핵분열을 연구해. 그럼 이런 거나 뭐 의미 있겠어 없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화학결합을 연구해. 거기서 뭐 화학결합이 만들어지고 끓여 그런 걸 연구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 뭐 분자간 인력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내가 화학결합에 대한 연구만 한다?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핵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내부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에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력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보통의 경우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무시할 때? 핵 반응하고 화학 반응을 무시할 때. 알겠죠? 근데 이때 뭘 또 하나 더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또 무시할 수 있지? 이 경우 또 만약 이상기체면 또 뭐도 무시할 수 있지?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그 경우는 이게 이상기체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를 그야말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뭐라고?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에너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시다시피 대문자로 표현되죠. 무슨 함수? 상태함수. 그래서 상태함수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시지?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에 갔다 오세요. 좋아. 현욱이? 네. 다 이해되죠? 쉽죠? 아니. 제백이 들을만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잘 안 어렵죠? 네. 그렇지. 안 졸렸어요? 네. 현욱이 졸렸어요? 네? 괜찮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위기가 안 있었어요. 중간 이해가 안 됐다고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다고. 위기가 있었다고요? 위기가 있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위기 탈출 넘버 1.